도쿄 유학 시절 저는 누구보다도 멋진 사업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새 양복을 맞추고 번쩍이는 구두를 신고 상류층의 매너까지 배웠습니다. 외형만 갖추면 언젠가 진짜 사업가처럼 보일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 3개월 만에 저는 잔혹할 정도로 분명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옷이 바뀌어도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겉모습에 쏟는 에너지가 오히려 중요한 결정을 흐린다는 사실 말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대구 삼성상회를 열었을 때 저는 매일 새벽 시장에 불이 꺼지기 전 일어나 장부를 확인했고, 낮에는 거래처와 은행, 관청을 직접 뛰어다녔습니다. 저녁엔 받은 편지에 일일이 답장을 쓰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하루 20가지, 30가지의 선택을 쏟아내야 하는 삶이었기에 오늘 뭐 입지 같은 사소한 고민도 제게는 사치였습니다. 그때 저는 사람에게는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결정력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걸 몸으로 배웠습니다. 작은 결정이 많을수록 반드시 필요한 순간에 판단력이 줄어드는 구조였죠. 그래서 저는 제 삶에서 가장 먼저 정리한 것이 바로 옷이었습니다. 비슷한 색감과 같은 형태의 양복 몇 벌, 흰색과 연한 파란색 셔츠 2종류면 충분했습니다.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회장님, 요즘 너무 같은 스타일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 저는 늘 이렇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내가 고민해야 할 건 옷색이 아니라 오늘 회사를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느냐야. 그 이후로 저는 아침마다 선반에서 정해진 복장 하나를 집어들기만 하면 됐습니다. 10초도 걸리지 않는 선택이었지만 그 단순함은 놀라운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업무의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정리되었으며 하루가 길어지고 집중력이 강해졌습니다. 복장은 멋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신을 정돈하는 비밀스러운 도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결정 피로 decision fatigue라는 개념은 사람이 반복적인 작은 선택을 할수록 판단력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기업가들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모두 같은 이유로 유니폼을 채택했습니다. 그들은 옷을 고르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음으로써 더 중요한 결정에 두뇌를 온전히 사용했습니다. 이 원리는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침마다 10분씩 옷을 고민한다면 1년에 60시간 이상을 옷장 앞에서 소비하게 됩니다. 만약 그 시간을 마음의 여유, 공부, 운동 혹은 당신의 중요한 목표에 돌린다면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작은 결정 하나가 인생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옷은 사업가 유니폼이었습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중심을 잃지 않게 해주는 기준점이었고, 회사가 위기에 빠질 때도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정신적 장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습관 하나가 결국 삼성이 거대한 전환과 수많은 위기를 통과할 수 있었던 보이지 않는 기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젊은 시절 일본 유학을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왔을 때 한국의 산업 기반은 여전히 허약했습니다. 시장에는 일본산, 영국산, 중국산 직물과 의류가 대부분이었고, 국산은 품질이 낮다는 이유로 외면당하던 시기였습니다. 방직업은 거의 사라졌고 농촌의 집집마다 돌아가던 배틀 소리도 멈춘 지 오래였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가 스스로 서려면 우리 손으로 만든 산업이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 그래서 제일모직을 설립했을 때 저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국산 원단을 제 몸에 걸쳤습니다. 수입 원단이 훨씬 부드럽고 반짝반짝 빛나 보였고, 해외 경영자들과 만날 때는 외모가 체면을 좌우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 하나가 보여주는 작은 신호가 산업의 방향을 바꾼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해외 투자자가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한국 경제를 이야기하는 당신이 왜 최고급 수입 원단을 입지 않습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단 한마디로 답했습니다. 저는 말이 아니라 옷으로 우리의 미래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외교적인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동일한 스타일의 옷을 반복하는 건 절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한국 산업은 할 수 있다. 우리는 세계와 겨룰 수 있다. 나는 그 길을 믿는다. 이 메시지는 회사 내부에도 강력한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직원들은 제가 국산 직무를 입고 등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회장님이 우리 옷을 입으시는구나, 우리 기술을 믿고 계시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 신념 하나는 직원들의 사기와 자부심을 크게 높였고 결국 합성 섬유 혁신과 직물 발전을 이끌어냈습니다. 나아가 그 흐름은 전자 반도체 산업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모멘텀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리더의 몸으로 하는 메시지는 현대 경영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기업의 가치는 표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리더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소비하느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조직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소비가 사회적 신호가 되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의 선택 하나 국산 제품을 고르고 친환경 브랜드를 지지하고 특정 가치를 가진 브랜드를 선택하는 행위 그 자체가 이미 메시지입니다. 그건 한 사람의 소비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변의 인식, 회사의 문화, 산업의 흐름까지 바꿀 수 있는 파급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사장의 옷은 장식을 위한 것이 아니다. 회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깃발이다. 리더의 차림새가 너무 화려하면 직원들은 거리를 느끼고 마음을 닫습니다. 반대로 절제되고 맑은 복장은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줍니다. 실제로 어떤 직원은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우리 공장에서 만든 옷을 입을 때마다 우리는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상품이었고 자부심이었으며 미래를 향한 용기였습니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수십 년 뒤 대한민국 산업의 구조를 완전히 바꾼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며 제가 마주한 위기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전쟁, 외환부족, 2차례의 석유파동, 정권교체, 산업전환의 파도까지 그 어떤 시기에도 기업의 하루하루는 롤러코스터처럼 출렁거렸습니다. 보고서 한 장, 환율 한 줄, 원자재 가격 한 번의 급등락만으로도 회사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혼란 속에서도 제가 절대 무너지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의 루틴, 그리고 같은 옷이었습니다. 전쟁 직후 전국이 폐허가 되고 공장들은 가동을 멈추고 사람들은 하루살이처럼 불안에 떨던 그 시기에도 저는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이면 조용한 방에서 전날 남긴 메모를 읽고 준비된 양복을 입고 커피 한 잔을 마신 뒤 공장을 직접 돌았습니다. 세상이 뒤집혀도 내 일상만큼은 지킨다는 이 단순한 반복이야말로 제가 정신을 붙잡는 가장 강력한 기둥이었습니다. 어느 임원은 후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회장님이 같은 차림으로 공장에 들어서면 그날 어떤 일이 있어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은 늘 같은 걸음,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제 마음속이 늘 평온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날은 공장 가동이 멈출까 두려웠고 어떤 날은 수천 명의 일자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압박에 숨이 가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스스로에게 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새 옷은 새로운 나를 요구한다. 나는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나여야 한다. 그건 자기 암시가 아니라 무너지는 마음을 세우는 하나의 약속이었습니다. 1970년대 석유 파동은 그 약속이 가장 크게 시험받았던 시기였습니다. 원유 가격이 치솟고 각국이 자원 확보를 위해 싸우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줄도산 위기와 맞섰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도 수십 건의 악재 보고서가 제 책상 위에 쌓였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는 일부러 루틴을 더 강하게 지켰습니다. 전날 밤 정리한 수첩을 펼치고 같은 색의 양복을 입고 조용히 커피를 마신 뒤 평소처럼 회의와 공장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이 반복은 혼란을 잠재우는 제 마음의 틀이었고 조직을 한 방향으로 묶어주는 중심점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일상의 안정은 리더십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현대 조직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심리적 안정감 psychological safety이라고 부릅니다. 리더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공포보다 신뢰를 느끼고, 신뢰가 있을 때 조직은 위기 속에서도 더 빠르게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직원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밖에서 소문이 돌고 시장이 불안해 난리가 나도 회장님이 평소와 다름없이 앉아 보고서를 읽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안정감은 결코 특별하거나 극적인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양복을 입고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아주 작은 반복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리더가 위기에서 해야 할 일은 거대한 연설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일상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이끄는 조직, 가족,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한 시기일수록 누군가의 반복되는 행동 하나가 주변의 심장을 안정시킵니다. 저에게 옷은 그 안정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옷이 일상을 바로 세우고 일상이 마음을 바로 세우고 마음이 판단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들이 쌓여 삼성은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기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 어떤 일상을 지키는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삶과 조직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많은 이들은 말합니다. 회장님 정도면 큰 집, 좋은 차, 화려한 생활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일찍부터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진다. 소유가 늘어날수록 지켜야 할 것도 함께 늘어나고 그만큼 판단은 흐려지고 자유는 줄어듭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제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나라 산업의 한 축을 맡게 되는 수준까지 확장되었을 때에도 제 개인 생활은 놀랄 만큼 단순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날 필요한 서류, 작은 수첩 몇 권, 오래된 만년필 하나뿐이었고 옷장은 몇 벌의 양복으로 거의 변화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주변은 비어 있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넓어졌습니다. 어떤 날은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새 양복을 맞추셔도 됩니다. 그들은 배려였지만 저는 마음을 고요히 하기 위해 더욱 절제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하는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판단력, 즉 기업의 생명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가진 것이 적을수록 더 과감하게 움직일 수 있다. 마음이 가벼울수록 더 멀리 볼 수 있다. 정말 이상한 일이지만 물건을 줄이면 생각이 선명해집니다. 생각이 선명해지면 복잡한 상황도 구조가 보이고 판단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시기마다 책상 서랍을 열어 필요 없는 서류를 버리고 쓰지 않는 물건을 후배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며 주변을 가볍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머릿속에서 뿌연 안개가 걷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에 비해 많은 사업가들은 오히려 부자가 될수록 더 많은 것을 사들이고 더 화려한 생활을 하고 더 비싼 옷을 갖추며 자신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람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고 직원들은 사장과 자신을 비교하며 위축됩니다. 어느 임원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왜 다른 재벌들처럼 대저택이나 고급차를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내가 화려해지면 직원들은 나와 거리를 느낀다. 그리고 거리는 신뢰를 약하게 만든다. 제가 절제한 것은 돈을 아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과 더 낮은 곳에서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직원들과 같은 편에 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은 삼성의 가장 큰 전환점에서 중요한 힘을 주었습니다. 섬유에서 전자로, 전자에서 반도체로 넘어가는 거대한 변화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물질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적으면 더 멀리 볼 수 있고 소유가 가벼우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현대에는 이것을 미니멀리즘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제가 실천한 절제는 유행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물건을 줄이면 공간이 정리되고, 공간이 정리되면 마음이 정리되며, 마음이 정리되면 인생의 방향이 보입니다. 가벼운 마음은 위기를 견디고 기회를 붙잡는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지금 집안 곳곳에 쌓여 있는 언젠가 쓰겠지 하는 물건들이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무언가를 버리는 순간 마음은 놀라울 만큼 넓어집니다. 저에게 물건을 줄인다는 것은 절약이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자유로워지는 순간 판단이 명확해지고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결국 오늘의 삼성을 만든 가장 중요한 힘 중 하나였습니다. 사업을 하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특히 공장에서 하루 종일 기계 소음 속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그들과의 거리를 줄여야 했습니다. 저는 회장실의 의자에서 직원들의 삶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같은 양복, 같은 차림으로 현장에 내려갔습니다. 때로는 그 위에 작업복 상의를 걸치기도 했습니다. 기름 냄새, 방적기의 뜨거운 열기, 땀 냄새 속에 들어서야만 직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지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안전 문제가 발생해 현장의 분위기가 크게 흔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임원들은 불안해하며 말렸습니다. 회장님, 지금 현장에 내려가시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입던 단순한 양복을 걸치고 바로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이 왜 여길? 저는 그들 가까이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서 있는 이 자리, 나도 서 있어야 합니다. 그 말 하나에 굳어있던 현장의 공기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위로하는 것보다 더 강한 힘은 같은 자리에 서는 행위, 그리고 같은 차림으로 다가가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장이 너무 화려하게 입으면 직원들은 마음을 닫는다. 단순한 옷차림은 겸손의 표현이었고 직원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일한다는 조용한 메시지였습니다. 어떤 관리자는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공장에 오실 때마다 늘 같은 차림이셨던 것이 직원들에게는 큰 신뢰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일부러 꾸미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복장은 조직 문화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화려한 옷은 상대를 긴장시키고 과시적인 차림은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듭니다. 반대로 절제된 복장은 상대에게 편안함을 주고 마음의 벽을 낮춰줍니다. 이것은 현대 경영학에서 말하는 심리적 안전감 (psychological safety)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리더가 지나치게 권위적이거나 화려하면 직원들은 실수를 숨기고 문제를 말하지 못하며 결국 조직은 위험에 빠집니다. 하지만 리더가 단순하고 겸손한 태도로 다가가면 사람들은 더 솔직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안전하게 의견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복장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리더십의 언어입니다.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한 벌의 옷이 말해줍니다. 나는 너희와 같은 편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걷고 있다. 우리는 한 팀이다. 삼성이 산업의 기틀을 잡아가던 시절 저는 그 어떤 기술, 자본, 전략보다도 이 신뢰가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직원들이 서로를 비교하게 만드는 화려함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입는 만큼 직원들도 서로를 하나의 동료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회사는 하나의 팀이 되었고 그 팀워크는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결국 같은 옷을 입는다는 것은 습관이나 절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의 벽을 지우는 도구, 한 조직을 하나로 묶는 다리, 리더가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메시지 하나가 삼성의 문화, 직원들의 자부심, 회사의 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저는 당신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옷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저는 평생 같은 옷을 입은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결정 피로를 줄이기 위해,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기 위해, 혼란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기 위해, 물질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 그리고 사람들과의 거리감을 없애기 위해. 이 5가지는 단순히 옷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사업을 하며 지켜온 삶의 태도이자 삼성이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철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태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아침마다 옷장 앞에서 10분, 15분씩 고민해 본 적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하루 두세 번만 반복돼도 1년이면 며칠, 10년이면 몇 주가 됩니다. 만약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당신 자신에게 돌려준다면 하루는 더 가벼워지고 인생은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집안을 둘러보면 입지 않는 옷, 쓰지 않는 물건이 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필요하겠지. 비싸게 샀으니까 버리기는 아깝지. 하지만 어쩌면 그 물건들이야말로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무게를 더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벼워야 멀리 간다. 물건이 가벼워지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은 판단이 명확해지고, 판단이 명확해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옷은 중요한 신호입니다. 너무 화려한 옷은 상대를 긴장하게 만들고, 과한 치장은 상대를 위축시키고 비교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단정하고 절제된 옷차림은 상대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줍니다. 옷이 단순해지면 마음의 벽이 낮아지고 사람이 사람에게 다가가는 일이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경과 미래 세대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소비가 너무 빠르고 버려지는 옷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한 벌의 옷을 더 오래 입는 것만으로도 환경을 보호할 수 있고 더 책임 있는 소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국산 직물을 오래 입으며 직원들과 나라 산업의 가능성을 믿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다움입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해 옷을 고르는 나이가 아니라 진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옷을 선택하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그 옷이 비싸지 않아도 좋습니다. 단순해도 반복돼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그 옷이 나를 담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은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까? 옷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습관입니까? 표현입니까? 아니면 부담입니까?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제 삶에서 얻은 통찰과 한국 산업의 정신이 담긴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